내가 그렇게 챙겨 먹던 음식이 독이라고요?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2세 의사 한 분이 생명을 걸고 밝힌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식탁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 코치로 25년 넘게 상담해온 김정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고 먹어온 음식들, 그 이면에 숨겨진 독성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 두유, 요거트, 바나나, 쌀밥 같은 일상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둘째,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셋째,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는 7가지 비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당신이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들의 함정. 우리는 평소에 이건 몸에 좋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음식들 정말 안전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섬유질이 많고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설탕이 다량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당분 폭탄을 먹는 셈이죠. 여기에 들어간 각종 향료나 색소,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식물성 마가린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줄이자는 캠페인 이후 널리 퍼졌지만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제품이 여전히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되려 해를 입는 격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 해서 따라했지만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거나 피로감이 늘어난 느낌. 그 이유 바로 건강식이라는 환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때로 위험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하죠. 진짜 건강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말해줍니다. A. 두유와 요거트 건강식품에 숨겨진 달콤한 독. 두유와 요거트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접하는 제품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다는 이미지 덕분에 건강에 좋다고 믿기 쉽지만 시중 제품의 상당수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가당 두유는 설탕이 10지 이상 첨가된 경우도 많아 마시면서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죠. 빈속에 마시면 오히려 당 대사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플레인이 아닌 맛 첨가 요거트는 대부분 당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일 맛, 시리얼, 초콜릿 토핑 등이 들어간 제품은 마치 디저트와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두유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요거트는 플레인 또는 그릭 요거트처럼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시고 있는 두유와 요거트, 성분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건강을 해치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바나나와 견과류 지나치면 독이 되는 습관. 바나나와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간식입니다. 간편하고 건강에도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 음식들도 적당이라는 선을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운동 전후로는 에너지 공급에 좋지만 당뇨가 있는 분이나 혈당이 민감한 분들이 매일 아침 식사처럼 드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 함량이 더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줌이 200칼로리를 넘기도 하죠. 게다가 땅콩, 아몬드처럼 기름에 볶거나 소금에 절여진 제품은 염분과 지방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체중 증가나 혈압 상승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건강 간식이라는 타이틀 아래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상태와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칼로리와 당분만 쌓이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바나나 몇 개, 견과류 몇 줌을 드시나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가 진짜 건강식의 기준입니다. 4. 흰쌀밥 당뇨와 합병증의 숨은 원인. 한국인의 주식 흰쌀밥.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죠. 하지만 흰쌀밥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결국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죠.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흰 밥만으로 구성된 식사는 포만감은 짧고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과식이나 간식 섭취로 이어져 비만과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가족력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흰쌀밥 중심의 식단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이나 시력 등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현미, 잡곡, 귀리 등을 30에서 50% 정도 섞는 것만으로도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반찬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흰쌀밥은 익숙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식탁의 주인공을 조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5. 국물 한국인의 식탁이 안고 있는 위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죠. 된장국, 미역국, 곰탕, 찌개까지. 한국인의 밥상은 늘 국물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한 숟갈이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국물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인스턴트 국물은 국 하나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기기도 하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에는 기름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곰탕이나 설렁탕, 갈비탕처럼 육수를 오래 끓이는 방식은 고기의 지방 성분까지 우러나오게 합니다. 뜨끈한 맛이 위로는 되지만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MSG나 조미료가 다량 들어간 국물도 문제입니다. 맛은 강하지만 오히려 식욕을 과도하게 자극해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국물이 식사를 돕는 게 아니라 과식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국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보다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간은 싱겁게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은 한두 숟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국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입에 익숙한 만큼 몸에 해로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 위 국물,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삼겹살과 치킨 기름진 음식이 만드는 혈관의 적. 가족 모임, 회식, 주말 외식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죠. 바로 삼겹살과 치킨입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튀는 그 맛에 이끌려 우리는 너무 자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름진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삼겹살은 포화 지방이 높은 부위입니다. 지방 섭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하게 먹을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울 때 나오는 탄화물질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킨은 어떨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맛은 대부분 튀김옷과 기름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튀긴 음식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게다가 치킨무나 콜라, 맥주와 함께라면 혈당과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치솟습니다. 이런 음식은 당장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죠.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 1회 이내로 줄이고 먹을 땐 채소를 곁들이거나 구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삼겹살과 치킨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기름진 맛은 짧고 건강한 혈관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7.
7가지 건강 비법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만드는 기적.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흰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는 잡곡, 통밀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셋째, 물 자주 마시기. 하루 1.5에서 2리터는 몸속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꼭 필요합니다. 넷째, 식사 속도 줄이기.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과식이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최소화. 라면, 햄, 과자처럼 포장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은 면역력과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명상, 호흡, 취미 활동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7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실천이 내 몸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두유, 요거트, 바나나, 흰 쌀밥, 국물, 삼겹살과 치킨까지. 익숙하고 맛있는 선택이지만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병을 부를 수 있죠.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쳐보자는 마음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고 결국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꿔보세요. 음식을 고를 때 성분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물은 한 숟갈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주 1회로 줄여보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 습관을 고쳐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